안녕하십니까. 퓨처허브 단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RSS 리더기를 오너 플랫폼으로 만들기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할 내용은 오너 플랫폼으로 프로젝트를 열고 나서 재물 페이지를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에 밑줄이 막 거져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바꾸면 밑줄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 상단에 여기가 드로이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심플 rss.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심플 rss uwp로 바꿔주시면 재물 화면에서 깨지는 현상은 사라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 바꿔주시면 되고, 오늘 중점적으로 작업할 내용은 일단은 마스터 디테일 뷰에 디테일 템플레이트 추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노 셀렉션 컨텐츠 추가하는 거, 그리고 나서 프로그레스 링을 추가해서 그 데이터 불러오는 동안에 프로그레스 링을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레스 링을 추가를 하려고 하니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리소스 딕셔너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컨버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연결된 리소스 딕셔너리를 APP 재물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레스 링을 화면에 추가한 다음에 바인딩을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로딩 중에 프로그레스 링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이제 재물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네, 여기가 이렇게 밑줄이 거쳐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밑줄이 거쳐서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밑줄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여기 이 부분, 여기를 UWP로 바꿔주시면 밑줄이 다 사라진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이템 템플레이트였죠. 아이템 템플레이트는 일단 숨겨주기로 작업을 해주고, 디테일 페이지라는 거는 리스트에서 아이템 하나를 딱 찍었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마스터 디테일 컨트롤 자체가 리스트 항목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템 하나 찍으면 바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스터 디테일 뷰에 디테일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서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디테일 템플레이트에는 데이터 템플레이트로 요 웹뷰 컨트롤 하나 올려놨어요. 웹뷰 컨트롤에 소스는 아이템 링크, 아이템 링크는 아티클 안에 보시면 아티클이 사용하고 있는 RSS 아이템에 아이템 링크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바로 이 웹뷰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No Selection 컨텐츠도 같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 Selection 컨텐츠라는 거는 아무런 선택이 없을 때 어떤 걸 보여줄 거냐 이건데, 사실은 핸드폰에서는 별 필요 없어요. 근데 UW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UWP는 화면이 클 수도 있잖아요. 화면이 크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보여줄 애들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UWP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UWP도 화면이 작을 때 일부러 주제 축소를 해놨는데, 화면이 작을 때는 디테일 페이지가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얘를 이제 가로로 확장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여기 There is no item selected라는 이 항목,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추가했던 No selection content라는 거예요. 선택된 내용이 없을 때 보여줄 녀석.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UWP에서는 이 웹뷰가 이게 데스크탑 모드 웹뷰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이 페이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발에서 보이는 그 페이지가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형식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얘를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봤을 때는 상세 페이지가 정확하게 모바일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UWP에서 봤을 때는 데스크탑 형태로 보여줬었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프로그레스 링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링은 일단 UWP로 바꾸고요. 일단 저희가 리소스 딕셔너리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리소스 딕셔너리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쉐어드 프로젝트에 add new 아이템에 리소스, 여기 리소스 딕셔너리라고 있죠. 여기에 리소스 딕셔너리를 컨버터스라는 리소스 딕셔너리를 추가를 하고 add를 눌러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더버 컨버터스라는 녀석이 추가가 됐고요. 이 로컬은 쉐어드도 지워주고요. 여기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Bool to Visibility Converter라는 녀석을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Bool to Visibility Converter는 원래 컨버터는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재물 툴킷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툴킷에 있는 컨버터를 바로 이용을 할 겁니다. XML NS equal 컨버터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컨버터스 Bool to Visibility Converter. 그래서 컨버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X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Bool to Visibility Converter 정상인 경우에,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true면 보이고 false이면 보이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true는 visible, 그 다음에 false인 경우에는 corrupts.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하나 할게요. 자, 반대의 경우는 reverse. true이면 감추고요. false이면 보이고요. 그래서 리소스 딕셔너리에다가 일단 컨버터를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리소스 딕셔너리에 컨버터를 추가를 해 놓으면 이제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페이지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리소스 딕셔너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리소스 딕셔너리를 APP 제물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으면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이 컨버터를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소스 딕셔너리를 APP 제물에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PP 제물에 리소스 딕셔너리 컨버터스라는 녀석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에 리소스 딕셔너리, 그 다음에 리소스 딕셔너리 마지 딕셔너리스를 쓰시고 그 안에다가 리소스 딕셔너리들을 쭉 넣으실 수가 있어요. 리소스 이 컨버터스라는 리소스 딕셔너리를 APP 제물에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리소스 딕셔너리를 APP 제물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프로그레스 링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프로그레스 링을 추가를 하는데 디자인이 안 보이잖아요. 얘 폰으로 살짝 바꿔주고요. 프로그레스 링이 현재 요 위치에 있죠. 요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리드에 row span 2
그럼 정 가운데로 가죠. 정 가운데로 가고 여기에 이제 액티브를 true.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레스 링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뭔지 가운데 있으면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비지빌리티를 쓰는 거죠. 비지빌리티 바인딩. 바인딩할 프로퍼티는 EGBG 컨버터 스태틱 컨버터 스태틱 리소스의 bool to visibility 컨버터. 그래서 true이면 보이고 false이면 안 보이고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프로그레스 링이 있고 그 다음에 EGBG가 true이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사이즈나 컬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이 BG라는 프로퍼티를 어디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뷰 모델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here people 탭 bool is BG 그 다음에 is BG set property ref 그래서 EGBG 프로 얘가 true이면 제가 보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겠죠. 여기다 놔야 되는데 EGBG는 true 그리고 끝나면 EGBG는 false. 요거 쓰실 때 요 대문자에다가 꼭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EGBG가 소문자로 나왔죠? 이게 대문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꼭 대문자 EGBG에다가 넣어야지만 프로퍼티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요 대문자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변수명을 댈 수 있으면 프라이빗은 언더바를 붙이거든요. 입력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얘는 그냥 수동으로 리네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티클스도 됐죠? 그래서 한번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안드로이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왕따시만한 프로그레스 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네, 말이 안 되게 너무 커서 네,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방금 보셨죠? 네, 조그맣게 나왔는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40 일단 프로그레스 링을 넣고 트루펄스를 했는데 저희가 저거를 새로운 아이템이 선택이 돼서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내용이 보이기 전까지도 잠깐 동안 그 EGBG를 추루했다가 펄스로 바꿔서 그 프로그레스 링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로 할게요. 셀렉션 체인지드 그렇죠?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가 여기 있죠. 자,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를 사용을 하려면 마스터 디테일 뷰에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와 뷰 모델의 커맨드를 연결을 할까요?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네, 뷰 모델의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I하고 I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는 인터랙티비티, 그 다음에 IC는 인터랙션의 코어 이 두 가지고요. 얘네는 전부 다 비헤이비어 누계 패키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는 interaction behaviors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c 이벤트 트리거 비헤이비어를 쓰고요. 여기서 이벤트 네임은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고요.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뭐예요? IC의 invoke command action. invoke command action 커맨드는 binding selection changed 커맨드, 셀렉션 체인지드 커맨드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디테일 뷰에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셀렉션 체인지드 커맨드를 실행을 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 요 셀렉션 체인지드 커맨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렉션 체인지드 커맨드는 I 커맨드 셀렉션 체인지드 커맨드. 그래서 셀렉션 체인지드 커맨드는 new async 커맨드 on 셀렉션 체인지드 async. return task completed task is busy 는 true. task delay 0 500. async await와 async는 짝이고요. 그럼 벽에 있으면 필요 없고 is busy는 false. 셀렉션 체인지드가 발생할 때마다 약 0.5초 정도 is busy 컨트롤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렉션 체인지드가 발생을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is busy를 true로 했다가 0.5초 후에 is busy를 false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셀렉션 체인지드가 발생할 때 아이템이 바뀔 때마다 프로그레스 링을 보였다 안 보였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일이 커지고 있죠. 방금 전에 보였었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 보였다가 다시 back 보였다 사라지고 이렇게. 근데 프로그레스 링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플랫폼별로 코딩을 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했었냐면은 UWP 앱인 경우에는 웹 뷰 컨트롤이 데스크탑 모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 페이지, 블로그의 그 상세 페이지가 PC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핸드폰에서 보는 것처럼 조그맣게 보여야 돼요. 그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써야 되겠죠? 각 플랫폼별로. UWP에서만 실행이 돼야 되는 코드. 요건 안드로이드에서만 실행돼야 될 코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요 주소를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C샵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C샵 코드에서. 그럼 재물에서는 안 되냐? 재물도 된다는 거죠. 재물에서는 요 위치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윈도우인 경우, UWP로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인 경우에는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윈이라는 녀석을 쓰면은 얘는 윈도우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만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네임스페이스를 넣고 안드로이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물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 자세한 내용은 요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에이전트 헬퍼가 필요한데, 자, 얘는 어디다 하나요? 헬퍼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게요. add 클래스 유저 에이전트 헬퍼고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URL mon DLL이라는 DLL을 임포트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브라우저에서 이 브라우저의 그 유저 에이전트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 자세한 기능은 프리즘 UWP 강좌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를 어디서 호출하느냐, 시작할 때 여기서 그냥 바로 호출하시면 돼요. 요 netfx core 요게 바로 UWP에서만 요걸 실행하라는 거죠. 얘를 만약에 전체에서 다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겠죠? 그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런 내용 애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URL, mon, DLL 이런 거 없어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를 미리 요렇게 요건 UWP에서만 실행해 라고 미리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UWP에서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여기에 데스크탑 모드처럼 큼지막하게 나왔었죠.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제는 어떻게 나와요? 모바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내용으로 나오죠. 모바일에서 보는 것처럼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프로그레스 링이 얘 너무 작아요. 그쵸? 너무 작아서 그럼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저게 필요한 거죠. 재물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재물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그래서 재물에서 각 플랫폼별로 뭔가를 다르게 줄 경우에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우선 요게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고요. 윈도우라고 하면 UWP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not win UWP가 아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not win이라는 내용을 쓴다. 그러니까 win 말고 그 외의 것들을 쓰는 경우에는 ignorable에서 여기에다가 해당 네임스페이스는 무시해라 라고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win은 UWP 네임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윈도우가 아닌 경우, UWP가 아닌 경우에는 재물을 무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녀석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하면 요 프로그레스 링의 사이즈를 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보시면 UWP인 경우에는 사이즈를 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40으로 한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UWP 앱은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좀 크죠? 자, 그러면 얘를 안드로이드로 다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안드로이드는 아까 전에 작업을 했던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죠. 만약에 얘가 60이었으면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그쵸? 엄청 더 커졌을 텐데 지금 40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모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심플한 RSS 리더기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